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, 뉴스야 시간입니다. 토요일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. 자, 유병수 기자와 순서를 바꿨군요. 네. 예,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.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윤석열, 검사는 검사다입니다. 예, 윤석열 총장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단독 뉴스죠? 그렇습니다.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한 지인에게 했던 말을 취재했습니다. 이 지인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 부하들이 잘려나간다고 해도 별 걱정이 없다. 대부분 고속 승진한 친구들이 아니냐라고 했다는 겁니다. 근데 이번 검찰 인사에서 보면은 대학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윤 총장의 손발이 다 잘려나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. 윤 총장은 정작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. 자, 이제 고속 승진이라고 한 말, 저 말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무슨 의미로 한 말인가요? 뭐 예를 들어보면 그 조국 일가 수사와 그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지휘해온 이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의 경우 이번 인사에서 부산 고검 이 차장 검사로 발령이 났는데 나이가 1973년생 그러니까 47살입니다. 윤 총장이 발탁하면서 이 46살의 검사장이 됐으니까 고속 승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. 사실 대검 반부패 부장이면 예전으로 치면은 대검 중수부장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데 일찍 출세했으니까 이제 변방으로 좀 밀려나 있어도 언젠간 또 기회가 올 거다 이런 의미로 읽힙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윤 총장은 또 지인에게 그 나도 3년 전 한직으로 돌았었다. 나중에 다 기회가 올 거다라고 말했다고도 합니다. 아시다시피 이 윤 총장도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다 좌천돼서 한 3년 동안 한직을 전전하다가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. 당시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는데 이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됐던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결국 기회가 올 것이다 이 말은 윤 총장의 이 말은 이게 성급하게 후배들이 옷을 벗지 말라는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. 이 한동훈 부장을 비롯한 윤 총장의 측근들은 어제 법무부를 찾아서 보직 변경 신고를 했었는데요. 이 현장에 나가 있던 저희 취재 기자 말로는 이 신고를 마치고 나온 이들의 표정이 생각보다 밝아서 놀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저 검사분들이 상당히 좀 큰 일을 겪고 있는 건데 네.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검사들이 결국 검사 일을 하면 된다, 검사 일을 하고 있다, 뭐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이나 믿음 이런 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? 네, 그 윤 총장은 그 인사가 설사 나더라도 수사는 잘 마무리될 거다. 또 검사는 검사다. 나는 검사를 믿는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 검사를 믿는다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말인데 네. 사실 이번 수사로 청와대 관련 수사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 검사를 믿는다는 저 말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네요. 네, 그래서 이번에 그 좌천성 인사를 당한 그 윤 총장의 한 측근 간부와 이 통화를 해봤는데요. 사건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수사 진행 상황을 본 검사들도 이 한둘이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면 자신들이 죽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수사는 계속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는데 네. 혹시 새로 보임된 간부들하고는 통화를 해봤습니까? 네, 해봤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 말할 처지가 안 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. 일반적인 각오를 묻는 질문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뭐 떠난 자 또 오는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 네. 자,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윤석열 검사는 검사다의 느낌표는 짜장면의 향기로 했습니다. 저 무슨 말인가요?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. 예. 윤 총장은 그 2002년에 검찰을 떠나서 이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때 검찰청사를 들렀다가 야근 검사실에서 나오는 짜장면 냄새가 그리워서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검사다운 검사는 짜장면을 먹으면서 야근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느낌표를 그렇게 달아봤습니다. 검사가 권력에 이제 줄 안 서고 네. 죄만 보고 수사한다면 뭐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치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자,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는 구로을 송년회에서 쫓겨나로 했습니다. 자, 구로을이라고 그러면 이제 박영선 장관이 윤건영 전 실장에게 이 지역구를 물려준다고 해서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지역인데 저 제목을 보니까 송년회 때도 무슨 일이 있었군요. 그렇습니다. 이 먼저 사진을 좀 보시죠.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인 구로을 지역이죠. 구로을 지역에 이 민주당 당원 송년회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15일에
찍힌 사진입니다. 이 남자 3명에게 둘러싸여서 나오고 있는 여성이 바로 그 조규영 서울시의회 전 부의장입니다. 현재 구로을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요. 당시 상황을 본 한 인사는 당원 자격으로 참석했던 조 전 부의장이 송년회에서 쫓겨나고 있는 모습이다,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서 기자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을 보면 박 장관이 윤 전 실장을 대동해서 지역구에 있는 유력한 인사들하고 점심을 먹었다,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네. 저 송년회 때도 뭐 상당히 복잡한 일이 내부에서 있었군요. 네, 그 문재인의 남자, 또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죠. 윤건영 전 실장의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자 조 전 부의장이 당원들에게 돌렸다는 문자 메시지입니다. 지역 후보를 밀실에서 야합하듯이 주고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.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당원을 모욕하는 행위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이후 이 박 장관과 감정이 안 좋아졌던 것으로 알려졌고요. 박 장관 측 보좌관으로부터도 이 불출마를 종용당하는 전화를 받기도 했다는 게 조 전 부의장의 주장이었습니다. 이런 불화 때문에 조 전 부의장이 이 당원 송년회에서 쫓겨난 것 같다는 게 당시 상황을 본 인사의 증언입니다. 저때 조 전 부의장을 데리고 나간 이 민주당 인사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는데요. 답변을 피했고요. 박 장관 측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. 예. 일각에서는 친자매처럼 지냈다,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 조 전 부의장은 구로구의 시의원인데요. 박 장관이 이 사선을 하는데 누구보다 이 앞장서 왔다고 주장합니다. 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영상을 한번 보시죠. 이 선거에서 승리한 뒤 박 장관이 안아주는 사람이 바로 조 전 부의장입니다. 또 윤 전 실장의 출마 얘기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11월 조 전 부의장의 출판 기념회 때도 박 장관이 참석해서 함께 포옹하기도 했습니다. 뭐 상황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. 지금 어쨌든 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보면은 예전하고는 분명히 달라진 것 같네요. 네네. 하지만 그 박 장관 입장에서는 친분과 지역구를 넘기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. 곧바로 연결되는 문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윤 전 실장은 당초 이번 주에 구로을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잠잠한 상황입니다. 예, 뭐 한국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박 장관 그리고 윤 전 실장을 고발하겠다고 한 상황이니까 이제 네. 수사가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. 네. 자,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. 네, 두 번째 물음표, 구로을 송년회에서 쫓겨나의 느낌표는 정치는 냉정한 현실로 했습니다. 예, 뭐 구로울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정치가 정말 냉정한 현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. 자, 서 기자 수고했습니다. 예.